세상이 변하고 있대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의 전공만으론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네요. 우린 융합 전공으로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들어보며 전공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죠. 나 자기설계 융합 전공 한번 해볼까? 변화하는 시대라면 학업은 어디서든 가능해야죠. 숭실대의 스마트한 디지털 인프라로 우린 언제 어디서든 따로 또 같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린 뭐 원래 이 정도? 크리에이티브? 어려울 것 없어요. K-팝? K-무비 다 학교에서 하던 건데. 전기차 정도는 직접 만들어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숭실대를 즐기고 누리는 동안 옆에서 항상 든든한 교수님들이 서포트해 주시죠. 감사해요, 교수님. 맞아요. 세상은 변해요.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식대로 놀면 세상이 변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사정관 윤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만나 뵙게 돼서 어머님, 아버님들 반갑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입시에서 합격한 우리 학생들 사례를 3개 정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고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아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받게 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간단한 준비 팁을 마무리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인데요. 선발하는 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라는 개괄적인 안내를 앞에서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부모님이시라면 다 당연히 학종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짚고 넘어가자면, 말 그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죠. 근데 그 평가하는 내용은 교과 성적을 비롯해서 교과 이외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전형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방법적인 면에서는 대학에 따라서 서류 종합평가만을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숭실대학교처럼 서류 종합평가와 면접을 함께 단계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선발이 되게 되고요. 숭실대학교는 서류와 면접을 다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서류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뜯어서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3가지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 역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먼저이고요. 그 활동 역량을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0% 서류종합평가에서 54%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이제 내신 성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은 20%를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6%는 이제 잠재 역량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3가지 역량을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평소에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0% 중에 20%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의 이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숭실대에서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항목인데요.
저희 이제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요 교과의 내신 평균 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열별로 조금 과목을 다르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문 경상 계열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국수 영사 4개 영역을 주요 과목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공대 IT대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수영 과학까지를 주요 교과로 저희가 묶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소개를 받으셨던 자유전공,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학부에서는 국수영 사회과학을 주요 교과로 다 묶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영역을 이제 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내신 평균 등급이 이제 보여지고요. 학생이 받은 평균 점수, 이수자의 숫자,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을 또 정성적으로 고려해서 주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요 교과만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전 교과, 기타 교과의 부분도 포함을 하는데요. 주요 교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주요 교과목 수준에 비해서 기타 교과목을 너무 이제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 이제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보이시는 전 과목 성적을 통한 학교생활 성실성이라는 평가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택 교과목의 이수 적절성과 성취 수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선택 교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택 범위도 점점 이제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평가를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마다 교육 과정의 선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서 그 학교의 환경을 당연히 고려하고요. 그 환경 안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수 적절성을 판단을 합니다. 이 적절성이라는 것은 학생이 지원한 학과 계열, 학생이 관심이 있는 진로 분야와 연계했을 때 얼마나 학생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취 수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교과는 ABC로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9등급 성취라고는 좀 다르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ABC 성취도를 보지만 그 과목을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소인수 과목들도 있고 그 과목의 환경이 또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수자의 숫자나 점수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들은 아이들 중에서 A가 몇 %를 차지했느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20%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54%로 사실상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 역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숭실대학교는 활동 역량을 3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결과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성실성을 대표하는 학생부의 항목이라고 상식적으로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결의 부분에서는 질병이나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점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봉사의 경우에도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이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에 봉사 시간에 대한 기준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1, 2, 3학년까지 기록을 통틀어서 한 30시간 정도를 학생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교내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봉사 활동들을 좀 충족했다라고 보고 특별한 감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학생이 지원한 계열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보는 건데요. 그 활동의 전공 연계성, 얼마나 그 전공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하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의 연계 과목 선택이나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학업 역량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어떤 성취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동 역량 부분에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연계 교과목, 학생의 활동 내용이나 뭐 수업에서 아이가 보였던 성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 적합성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 전공 개론과 연계된 모든 기록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특을 포함해서 뭐 수상이나 동아리, 진로, 자율, 독서 활동, 행특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공 계열 적합성 안에서 평가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도성이라는 평가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성이 적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굉장히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한 활동이다. 그 과정에 굉장히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도성 측면에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잠재 역량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발전 가능성 및 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탐색을 하고 그 진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게 되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얼마나 진정성을 담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나는 모습을 저희가 활동 역량에서 최대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입학 이후에 숭실대학교에서 학생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좀 더 두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성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뭐 학교 생활 안에서의 아이의 인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종합평가하게 되는 부분이고, 하나 더는 자기소개서 이제 금지사항.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이제 보셨던 뭐 본인의 성명이나 뭐 고교명이나 이런 개인정보들을 이제 기재할 수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인성 항목에서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한 내용도 뭐 처분을 받았거나 한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록이 있는 친구들은 원서를 접수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사실관계 확인서를 조금 더 기재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가 확실히 그런 사실관계를 조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인성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3배수 안에 들고 면접 평가까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접은 30%가 반영이 된다라고 앞서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30% 안에 평가 항목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전공 적합성이라고 5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50%이고요. 인성이 25%, 잠재력 25%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학생의 진로 탐색이나 진로 선택 과정이 어땠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련 질문들은 학생이 1단계에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내용 중에서 면접관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질문한다거나 전공에 대한 좀 대학 수준의 지식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집중했던 부분,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서류에서 보여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 이해도를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숙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를 이제 학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앞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숙제 우수자의 경우에는 사실 서류 종합평가에서는 별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학종 평가 지침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면접에 오셨을 때에는 이 전공 적합성 항목 내에서 그 소프트웨어 활동 경험에 좀 근거해서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했는지, 그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이는 태도, 인성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감안을 하게 되겠죠.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력 평가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대학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냥 표면적으로 쓴 내용인지 정말 학생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역시 그 지원자 개인정보는 당연히 블라인드 되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이름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 자료이고요. 사회계열, 경상계열, IT 계열의 각 한 명씩의 학생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서류평가 항목을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역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의 어떤 부분, 학생부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저희 사회과학대학 안에 평생교육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는 일반적인 교육학과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 생애 전반, 평생에 걸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은 가능성을 두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는 먼저 학업 역량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학년별로 크게 변동치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3학년 1학기 때 조금 내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계열별로 갈리면서 이수자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도 보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요 교과는 이제 3.2등급이었습니다. 주요 교과가 제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국수 영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수 영사의 평균을 봤을 때는 3.2등급 정도 학생이고요. 전 교과를 봤을 때도 3.2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 입결을 책자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교육학과의 평균은 2.8 정도였습니다. 합격자의 평균은.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보다는 조금은 내신이 낮은 친구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8 등급과 3.2 등급이 그렇게 학업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인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교과, 아무래도 사회과학 계열 지원자이기 때문에 사회교과에 대해서 한 번 더 클릭해서 그래프로 좀 살펴봤을 때는 2학년 2학기 때 사회교과에 대한 등급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전교과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교과목의 경우에는 사회 계열에서 이 친구가 고전과 윤리, 사회 문제 탐구, 사회 탐구 방법을 이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사회과학 계열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선택 노력을 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활동 역량 면입니다. 활동 역량은 이제 서류평가에서 그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활동 역량에서는 학생부의 이제 모든 부분들을 사실 살펴보지만 이 친구의 이런 점들이 좀 주요 활동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보면 이 친구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을 보면 좀 다양한 교과목에서 교육 관련 주제를 꾸준히 찾아내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육 분야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다라는 기록, 좀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동아리는 교육 분야 탐구 동아리를 했는데 그 탐구 동아리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이제 토론과 발표, 신문을 제작하는 게 주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들을 좀 고찰해온 기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 적합성의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봉사활동 기록 중에 일부를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1학년 때 그 어르신 대상 봉사를 꽤 꾸준히 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느꼈던 점들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인식을 학생이 했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구체화해서 본인이 나중에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학과가 다루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노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이 좀 고민해 봤구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성 면에서는 이제 이 학생이 진로를 내가 교육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내 관심 이슈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도적인 학생이구나라는 점을 좀 유추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임원 활동 중에서도 이제 임원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임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뭐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활동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학생이 뭔가를 굉장히 기획하고 본인이 이제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의 뭐 주도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부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잘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특 부분을 보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친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선생님의 평가가 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저희가 확인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기부의 일부 내용을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세특의 내용이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방법을 이수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교육 분야 종사자라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과목을 이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분명히 밝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교과 내용에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본인이 연구 주제를 탐구했다라는 기록들도 나와 있고요.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교사와 친구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탐구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눈에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행특의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대하는 학생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이 생기면 본인이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하는 적극적인 친구다. 라는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특 하단 쪽에 보시면 꿈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평가 항목인 잠재 역량 면에서는 이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학생부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뭐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행특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좀 공통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점이 인성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굉장히 학교 생활 여러 곳에서 표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대학에 이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학업을 수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 가능성의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항목이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친구가 남긴 합격 수기의 일부분인데요.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솔직하게 본인이 썼다. 그리고 전문가의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자소서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꾸밈없이 그냥 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이제 그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평가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면접에서 자소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치면서 노력해서 쓴 자소서의 어떤 내용의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잘 대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경상 계열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경영학부 지원자이고요. 경영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난해 입시 결과 그 내신 평균이 2.9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책자에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주요 교과 내신이 3.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보다는 좀 낮은 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교과도 3.4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주요 교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교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2.4등급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는 주요 교과가 이제 4등급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1등급대까지 올라가는 좀 향상 추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교과목의 이 친구 이수 현황을 보시면 이제 경제 수학을 선택을 했고요. 사회 문제 탐구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교육 과정으로 국제 정치,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학습을 탐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세특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활동 역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경영 동아리 활동을 이 친구가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경영 분야의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학습하고 본인이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전공 연계성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서도 뭔가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좀 인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성과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는 활동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의 일부 내용을 보면 학습한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경영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상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은 세특 내용을 뒤에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의 전공 계열의 연계성 측면이나 구체성 그리고 우수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성 측면인데요. 자기 주도성 면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관심 분야가 내가 경영 분야인데 이 분야 동아리가 없다는 거를 알고 본인이 이제 설립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또 회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처음에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기획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경영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이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세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기록의 일부 내용이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특 내용입니다. 이제 과목은 심리학인데 심리라는 분야도 사실 경영하고 굉장히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주제를 본인이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 과정 마지막 부분 보시면 경영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하고 심화 학습을 하는 그런 주도적인 학습력 뛰어나다는 선생님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특정 과목에 대한 세특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뭔가 자율교육 과정을 한다거나 융합 과정을 하는 경우에 특정 교과에 국한하지 않은 내용들을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세특에 기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특 내용이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올해도 많아질 거다.
라는 예상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고교 현장에서 많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이제 그 일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박람회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 행사장 주변의 가게를 보고 본인이 뭔가 주제를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사 개최로 인한 주변 상권의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본인 탐구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떡볶이 가게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경영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본인이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세트 메뉴에 대한 것들 본인이 이제 구성해서 제안도 하고, 프로모션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세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구체성이나 주도성은 흔한 세트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생기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경영 동아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경험을 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율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경제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2년 동안 본인이 탐구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선생님 평가를 보면은 이제 자율활동 부분에 하단에 보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뛰어난 친구다. 그래서 교직 생활 중에 보기 드문 융합적인 인재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애정이 뭔가 묻어나는 그런 생기부의 기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잠재 역량 측면에서는 이제 학교 생활을 생기부를 통해서 봤을 때 공동체 영향 면에서 이제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인성에서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활동의 구체성이나 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 이런 부분의 기록을 볼 때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경영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겠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던 기록이었습니다. 하단에도 이 친구의 합격 수기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 친구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성적 받는 거 이외에도 본인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나에게는 이제 종합전형이 맞다라는 판단을 일찍이 했다라고 수기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평소에 해두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팁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IT대학의 AI 융합학부 사례입니다. 지난해 AI 융합학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AI 융합이 대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AI 선도 대학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이고요. 입시 결과는 지난해 한 2.99 등급 정도 아마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주요 내신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2등급이었고요. 전교과 3.1등급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수학은 3.3 역시 비슷한 수준이고요. 과학이 약간 높아요. 2.7등급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른쪽에 그래프를 통해서 평가자가 저희 평가할 때는 과목별로 클릭하면서 그것만 볼 수도 있고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오른쪽에 좀 넣어놨고요. 진로 선택 교과목의 내용을 보니 이제 기하를 선택을 했고 과학에서는 물리2, 화학2, 생활과 과학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정보과학과 프로그래밍을 이수를 해서 이 친구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선택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활동 역량입니다. 활동 역량 면에서는 먼저 이제 정보교과 세특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계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보면 세특에서 보면 이제 배운 내용을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학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그 응용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이 친구가 컴퓨터 동아리를 했는데 그 활동 내용 중에서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좀 보고 이거를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아리 안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제작한 걸 이제 교내에 배포하면서 친구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기록이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도 굉장히 좀 자부심 있게 내세우는 활동이었고요. 생기부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당연히 이제 전공 계열 연계성이 높은 활동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진로 활동에서는 본인이 빅데이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와 연계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독서 활동을 이제 본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음엔 어떤 것들을 진로 활동으로 계획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차근히 계획해 나가는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주도성 면에서는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이제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운 거를 응용하는 능력, 그리고 실행하는 실행력,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주도성 측면에서 좀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회에 참가를 전공 계열 분야 수상은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관련이 없더라도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에 좀 도전을 해서 성취를 이룬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주도적인 친구구나라는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특 기록을 보시면 협력하고 학습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학습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내용은 당연히 이제 또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는 이제 컴퓨터 동아리 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용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학교 커뮤니티에 봤더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답변해주는 챗봇을 좀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뭘 참여했느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이거를 좀 시각화, 구조화하는 거, 이런 활동에 참여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독서 활동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독서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후 기록도 대입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도 진로 활동이나 세특에서 학생의 독서에 대한 노력이 특별히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기재를 해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특 부분을 보시면 이제 본인 진로에 대해서 그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노력을 하면 또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선생님의 기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잠재 역량 면에서는 임원 활동에 대한 기록이 이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서 좀 두드러졌던 것이 공동체를 화합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리고 친구들을 좀 앞장서서 돕는 따뜻한 인성, 이런 부분들이 인성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 친구가 빅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성과가 뭐 교과 세특에서도 나타나고 동아리나 진로 독서 다양한 분야에서 좀 심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이제 합격 수기를 보시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제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열정적인 학교의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지원을 했고, 본인도 이제 평가자의 시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생활기록부의 모든 부분들이 나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는 흔적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고3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이제 전형인데,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이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자 평가자에게 모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를 일단 쓰려면 학과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탐색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과에 지원을 할까를 결정해야 되고 그 과에선 도대체 뭘 배우는가를 알아야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 어떤 활동들을 좀 나의 강점으로 내세워야 할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부를 살펴보면서 나의 강점, 내가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이제 교사의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소서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인 추세로 없애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 없어지기는 하지만 네, 자기소개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 역시 생활기록부를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부에 좀 더 시선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의미가 있고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지원자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본인의 이제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죠. 그리고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고 면접에서도 질문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항은 3개의 문항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본인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적는 내용이죠. 분량이 가장 많고요. 1500자 분량이고 학생들이 주로 내가 메인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1번 문항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이제 전공 계열 적합성이나 주도성들을 조금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나 인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문항은 대학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숭실대학은 지원 동기와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학생이 우리 학과에 왜 오려고 하는가, 입학을 한 후에는 뭘 하고 싶은 친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대학 입학 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학년도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대학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학생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학생부의 항목들을 앞서서 사례에서 조금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를 약간의 힌트를 얻으셔 쓰시길 바라는데 학생부의 다양한 이런 항목 중에서 이제 내가 뭘 쓸까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뭔지를 학생부 항목을 쭉 펼쳐보고 좀 이제 주목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어떤 활동을 써야겠다라는 걸 선택할 때는 지원 전공 계열하고 당연히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공 계열 적합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좀 연계해서 내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학과 탐색을 당연히 해야 돼요. 들어가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는지 학과를 공부하는 데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졸업을 하고는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그럼 내 활동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 학과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공 적합성 자체를 굉장히 좁게 접근을 하시면 어려울 수 있고요. 좀 폭넓게 계열 적합성으로 확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대학교 학과의 커리큘럼들을 다 연계할 만큼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적인 역량이 이 학과에서 연계되고 도움이 되는가 해서 계열 적합성의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을 내가 선택해서 이 활동에 대해서 적을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연계해서 한 활동이나 확장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기재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 가운데에서 내 강점을 좀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조금은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쓸 경우는 내가 맡은 역할, 그 동아리에서 어떤 동아리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나의 역할이나 기여도 등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작성하라라는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학생들의 합격 수기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조금은 서툴더라도 투박하더라도 내가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면접에 가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한다라는 수기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사도 검색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솔직하게 좀 힘들지만 시작해보는 거 하면서 조금씩 고쳐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죠. 이제 곧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도 써보고 뭐 고민도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면접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질문에도 충분히 내가 다 커버를 하려면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떤 평가자의 시선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더 생기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조금 해소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힘드셨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